유승현입니다. 지난 2주에 거쳐서 저희가 이 수요일 이 시간에 부모가 키워주는 전교 1등 공부 비법 함께했습니다. 지난 시간 2편에는요. 공부 동기를 팍팍 세워주는 비법 알려드렸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캠퍼스 투어, 또 꿈을 갖게 하기, 또 버킷리스트 적어보게 하기였잖아요.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니까 어머님들께서 무릎을 탁 치시면서 너무 좋았다. 아이하고 꼭 한번 실천해보겠다라는 글들 많이 게시판에 올려주셨거든요. 아이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것이 뭔가를 함께 얘기해보고 그 꿈을 구체화시키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방법 오늘 잘 배우셨을 텐데요. 자, 오늘은 바로 그것에 이어서 전교 1등으로 갈 수 있는 공부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 비법을 전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정신과 전문의 노규식 선생님이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공부의 신 강성태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소시적 공부 좀 하신 분입니다. 수요일의 아빠 표진인 선생님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공부의 기초 체력이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에 이어서 정말 뭔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공부의 기초 체력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데는 몸의 체력도 중요하죠. 몸의 네. 체력도 중요하지만 이 공부의 기초 체력을 저는 집중력, 작업 기억력, 언어 능력, 수리 능력, 미세 운동 능력 이렇게 네. 봅니다. 이 중에서도 양대 산맥이다 할 수 있는 게 집중력하고 작업 기억이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 뇌가 이제 공부를 한다, 즉 어떤 정보를 받아들인다 할 때는 그걸 받아들여서 해석해서 저장했다가 꺼내야 되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집중력하고 작업 기억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되지 않고는 나머지 기초 체력도 힘을 쓰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양대 산맥 중에서 먼저 집중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아이들이 할 게 없었잖아요. 밖에 나가서 좀 놀다가도 할 일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책을 보게 되고. 근데 요즘은 주변에 TV며 인터넷이며 뭐 게임이며 너무나 할 게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력이 더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강성태 선생님 정도라면 뭐 집중력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몸에서 그냥 그 태생적으로 집중력이 있을 것만 같아요. 어땠어요? 아, 그건 절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공부의 신보다는 어린 시절에는 거의 잡념의 신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잡념의 신. 네. 앉아있으면 5만 가지 막 공상, 잡념 막 이게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통지표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러면은 매 학기 이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이제 3만. 그렇죠. 3만. 산만한 아이. 이 학생은 뭐 3만 하면부터 시작해오죠. 이제 설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이제 어떤 공부법이나 어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집중력이 점점 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환경인데요. 사실 집중력 하면은 학생이 어떤 그냥 온전히 능력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봐도 뭐 아무리 집중력이 강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막 더운 곳에서 막 계속 핸드폰 울리고 이런 환경에서는 솔직히 집중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렵죠. 또 부모님들이 가장 챙겨주실 수 있는 부분이 또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환경이라 하면 저는 언뜻 떠오르는 게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네.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환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집중이 잘 되는 그런 환경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폐된 곳,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깜깜하면서 골방에 있어야 되겠네요. 아, 또 깜깜하면서. 네, 그 시간도 이제 아침보다 더 이른 새벽 시간에 집중이 되게 잘 됩니다. 네. 또 구체적으로 하면은 뭐 대학교 때는 뭐 신양학술정보관 이런 데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또 다른 공신 멘토들 보면은 되게 막 산만한 카페나 이런 데서 잘 되고 또 저녁 때 잘 되고 이렇게 다릅니다. 제가 심지어 어떤 경우도 봤냐면 이 학생이 이제 공신인데 MIT 학생이에요. 네. 근데 가장 집중이 잘 되는 환경은 옆에 선풍기 소리가 들릴 때 우웅하고 돌아가는. 어머. 겨울에 어떡하나? 여름에. 그러니까요. 겨울에도 틀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우리가 쉽게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굉장히 집중이 잘 되는 환경을 내가 알고 있다면 네.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 군데군데 좀 테스트를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마치 우리 공부법 나한테 맞는 공부법 찾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집중이 잘 되는 그런 환경을 찾아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럼 더불어서 좀 나를 유혹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제 두 번째가 말씀드릴 게 그건데요.
공부하는데 사실 학생들을 이제 유혹하는 그런 유혹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제 유혹이 그런 광고도 예전에 있었는데 이게 이겨낼 수 있다면 유혹이 아니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유혹거리를 아예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공부방에 뭐 PC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하다 보면 지겹고 이러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바로 이제 손이 가거든요. 나도 모르게. 사실 공부방에 PC가 있잖아요. 이건 공부방이 아니라 그냥 PC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공부방에 왜 다른 책들도 있고 뭐 소설책들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네. 갖가지 것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조차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중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내용 외 나머지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